성공한 노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성공한 노인들을 인터뷰하고 관찰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어떤 노인들은 8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반면 어떤 노인들은 60대부터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달라질 수 있는 이 귀중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중 절반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성공적이지 못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말버릇들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그런 말들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만들고 그 사고방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며 결국 그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성공한 노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 대체 어떤 말들일까요? 첫 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바로 나는 이제 늙었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50대, 60대 초반 분들도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성공한 노인들은 85세가 넘어서도, 심지어 90세가 넘어서도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매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제가 인터뷰했던 82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고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나는 늙지 않았어. 그냥 경험이 많을 뿐이지라고 말씀하시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컴퓨터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시는데 같은 또래 노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만난 67세의 한 할머니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해도, 친구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자고 해도 모든 제안을 난 늙었어라는 말로 거절하셨죠. 5년 후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신데 마음이 먼저 늙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늙었어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거는 최면입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실제로 늙은 사람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활기차고 젊은지에 대해 매일 쓰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긍정적인 글을 쓴 그룹은 실제로 악력이 증가했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으며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요즘 젊은 애들은
으로 시작하는 모든 불평입니다. 이 말 정말 흔하죠? 지하철에서도, 공원에서도, 동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이기적이야. 그런데 제가 만난 성공한 노인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똑똑해.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아. 젊은 세대의 창의성이 놀라워. 78세의 이영희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로워지는 거죠. 할머니는 손녀에게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배우셨고 지금은 자신의 자수작품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와 작품을 판매하기도 하신답니다. 반면에 72세의 한 할아버지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셨습니다. 식당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식들은 점점 할아버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집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혼자가 되었고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차이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이 차이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자신도 젊어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젊은 세대와 활발히 교류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일입니다. 성공한 노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입니다. 은퇴를 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배우자가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노인들이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만난 83세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70세에 아내를 잃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떠나보낸 후 할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도 오래 못 사실 거야. 하지만 1년 후 할아버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던 할아버지였지만 아내가 생전에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다고 했어라며 붓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그림을 그렸고 유튜브로 그림 강의를 보며 독학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할아버지는 지역문화센터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다른 노인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나의 꿈을 이루고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한 할아버지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뭘 해보라고 권해도 이제 끝났는데 뭘 해라고 하셨습니다. 3년 후 할아버지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 명확한 목표나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발병률도 3배 이상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목적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목적을 뜻하는 말이죠. 일본의 장수 지역인 오키나와를 연구한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90세가 넘어서도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하루를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성공한 노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직장에 매여 있지 않고 자식 양육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나는 못해, 너무 늦었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너무 늦었다고요? 성공한 노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6세의 정미숙 할머니는 7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나는 영어 못해,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고 사셨는데 어느 날 손주가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손주랑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시작했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하셨습니다. 영어 앱을 다운받고 유튜브로 영어 강의를 보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외국인과 영어 회화 연습도 하셨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손주와 영어로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혼자서도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다른 시니어들을 위한 영어 학습 커뮤니티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80세,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81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할아버지, 75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 70세에 창업을 한 할아버지. 제가 만난 성공한 노인들은 모두 늦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커널 샌더스를 아시나요? 그는 65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무일푼이었고 사회보장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치킨 레시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레시피를 팔려고 했습니다. 1009번 거절당했습니다. 1010번째에 드디어 한 레스토랑이 그의 레시피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KFC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커널 샌더스가 나는 65세야,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KFC를 즐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늦었다는 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5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예전이 좋았어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과거에 집착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옛날에는, 과거가 더 좋았어.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집중합니다. 79세의 김명호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현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내가 가진 전부니까요. 할아버지는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 아내와 함께 배우는 댄스, 손주들과 함께하는 등산. 과거는 아름답게 기억하되 거기에 갇혀서는 안 돼요.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노스텔지어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기억은 희미해지고 좋은 기억만 선명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항상 예전이 더 좋았어라고 생각하면 현재는 항상 불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예전이 좋았어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노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항상 내가 젊었을 때는 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새로운 기술을 소개해도 예전 방식이 더 좋았어라고 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라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고 점점 더 과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대화도 어려워졌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과거에 집착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노인들은 정신 건강이 좋고 삶의 질이 높다고 합니다. 과거는 교훈을 주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현재입니다. 성공한 노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병원에 가야 해입니다.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노인들이 병원 가는 것을 일상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 내일은 과외 가야 해, 다음 주에는 검사 받으러 가야 해. 병원 가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유일한 사교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다릅니다. 물론 그들도 병원에 갑니다. 건강관리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병원 가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80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면 병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 손주들과 함께한 여행 이야기, 배우고 있는 수채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은 내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내 전부가 아니에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나는 환자이기 전에 할머니이고 아내이고 친구이고 예술가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신을 환자로 규정하는 순간제 시도희계 속 우리의 정체성은 병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 연구에서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인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병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하루 종일 병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병을 가지고 있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른 활동에 집중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고혈압이 있어. 나는 허리가 안 좋아. 나는 무릎이 아파. 처음에는 관심과 동정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항상 부정적이고 아픈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외로움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한 노인들은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약을 잘 먹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활동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담배를 끊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나는 혼자야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큰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기도 하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나는 혼자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외롭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77세의 최순희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할머니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보면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3개의 동호회에 속해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 독서 동호회, 그리고 봉사 동호회입니다. 매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달라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나는 물리적으로는 혼자 살지만 정서적으로는 전혀 혼자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요. 실제로 할머니는 매주 새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고 함께 뭔가를 하자고 합니다. 그 결과 할머니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혼자야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노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수동적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누군가가 전화하기를,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바쁩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바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라고 불평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시나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만 기다렸지 스스로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심장병, 뇌졸중, 치매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삽니다. 75년간 진행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 성공한 노인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에 투자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혼자야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날까? 라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대신 능동적입니다. 기다리는 대신 먼저 다가갑니다. 8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돈이 없어서 못해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돈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82세의 김정남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무료 강좌를 들으러 다닙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유튜브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역문화센터의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즐길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돈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삼으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많은 것들이 무료입니다.
도서관, 공원, 무료 강좌, 무료 전시회, 무료 콘서트. 조금만 찾아보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손주와의 시간, 아름다운 자연 감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이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반면에 돈이 없어서 모텔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노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돈의 문제로 치환합니다. 여행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 배우고 싶지만 돈이 없어. 취미 생활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돈은 핑계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두려움, 게으름, 또는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무료 활동들을 제안했을 때 할머니는 다른 핑계를 대셨습니다. 너무 멀어, 귀찮아.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결국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할머니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행복과 경제적 수준은 생각만큼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 의미 있는 활동, 건강,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공한 노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아냅니다. 9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나는 쓸모없어입니다. 은퇴 후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자식들도 독립했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사라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75세의 박영희 할머니는 매주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할머니 선생님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나를 기다리고 나를 필요로 해요.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인생 경험, 지혜, 시간, 그리고 사랑.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줄 수 있어요. 실제로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손주 돌봄,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 문화전승.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44%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끼는 것이 삶의 의욕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80세의 이강수 할아버지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할아버지는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늙었는데. 하지만 첫 봉사를 한 후 할아버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빛나는 눈,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 봉사가 끝난 후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와요. 라고 하는 말.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점점 더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사회에서 밀려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물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조언을 원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자식들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줄였고 도움을 거절했고 만남을 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할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는 멀어졌고, 할아버지는 더욱 더 외롭고 쓸모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 지혜, 시간, 관심, 사랑. 성공한 노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기여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10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나는 변할 수 없어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이제 와서 뭘 바꿔. 늙은 개에게 새 재주를 가르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78세의 한명숙 할머니는 평생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70세에 남편을 잃은 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겠어. 이대로 살면 안 되겠어. 할머니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문화센터 수업 등록하기, 동호회 가입하기.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두려웠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활발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며 심지어 지역 축제에서 사회를 보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78세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변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변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경가소성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심지어 성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격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성격이 변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개방적이 되거나 더 외향적이 되거나 더 성실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나는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도 이런 자신이 싫었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75세의 손주가 태어난 후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손주 앞에서는 화내지 말아야지.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할아버지는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앉아있기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또한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고 10까지 세는 연습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화를 거의 내지 않고 차분하고 온화한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75세의 성격을 바꿨어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못 고친 성격을 고쳤어요. 손주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나는 더 행복해요. 변화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노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론 12-11번째 다 소용없어. 11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다 소용없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다 끝날 건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허무주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84세의 조용필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예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 할 일을 계획합니다. 텃밭 가꾸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작은 일들이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더욱 더 열심히 살아야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사용해야 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좋은 도구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현명하게, 더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반대로 다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건강관리도, 관계 유지도, 새로운 활동도 모두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운동을 해, 뭐하러 공부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셨습니다. 2년 후 할머니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근육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거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낭비한 후였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다. 우리는 삶에 의미가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나누는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한 노인들은 매일매일을 선물처럼 여깁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79세의 김미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적는데요. 할머니는 10년째 이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작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게 일기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일어난 것, 따뜻한 아침 햇살, 이웃의 인사, 손주의 전화.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신체 건강도 더 좋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 소용없어라는 허무주의의 정반대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12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나를 위한 시간은 없어입니다. 많은 노인들, 특히 할머니들이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리고 노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손주를 봐줘야 해서 시간이 없어, 남편 병수발을 해야 해서 나갈 수 없어, 자식들이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어.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3세의 이은주 할머니는 손주 셋을 키우는 것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주일에 사흘만 손주를 돌봅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처음에 딸이 매일 봐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사흘만이라고 했죠.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요. 손주를 사랑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손주에게 바칠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지 않는 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요가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혼자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나를 돌보니까 손주를 볼 때 더 행복해요. 지치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진심으로 즐거워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처럼 자신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반대로 나를 위한 시간은 없어라고 말하는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점점 지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손주 돌봄에 모든 시간을 바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자식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짜증이 늘고 화가 자주 나고 모든 것이 싫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번아웃이 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돌봄을 하지 않는 돌봄 제공자들은 우울증, 불안, 신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자기 돌봄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성공한 노인들은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지만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만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나는 기술을 못해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현대 사회는 기술로 가득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런 기술에 두려움을 느끼고 나는 기술을 못해, 너무 어려워라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술을 배우고 활용합니다. 80세의 최동철 할아버지는 5년 전 스마트폰을 처음 만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상한 화면이 나오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한참 걸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에게 물어보고 유튜브로 강의를 보고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에 다녔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십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영화를 보고 네이버로 정보를 검색하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도 하십니다.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배우면 정말 편해요. 이제 기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실제로 기술을 사용하는 노인들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먼 곳에 사는 가족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노인들은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76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코로나 기간 동안 줌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줌이냐고 생각하셨지만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매주 친구들과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십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화면으로 만나 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나를 친구들과 연결해줬어요. 할머니는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나는 기술을 못해라고 포기했다면 친구들을 2년 동안 못 만났을 거예요. 반면에 기술을 거부하는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나는 그런 거 안 해. 필요 없어라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할아버지는 매우 고립되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정보도 얻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동안 할아버지만 혼자였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때 배웠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더 배우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나는 못해라는 생각을 더욱 굳혔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이 더 좋고 사회적 연결이 더 강하고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기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울 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성공한 노인들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도구로 활용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14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건강하면 뭐해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그만이지. 대충 먹어도 괜찮아. 운동 안 해도 잘 살아왔어.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82세의 박준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십니다. 40분 걷기, 스트레칭, 그리고 간단한 근력 운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으십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행도, 취미 활동도, 사람 만나는 것도 건강이 있어야 가능해요. 할아버지는 또한 식사에도 신경을 쓰십니다. 채소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피합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좋은 것을 먹으면 몸도 좋아져요. 할아버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82세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약도 거의 먹지 않고 병원도 검진 외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거예요. 할아버지는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발로 걷고 내 힘으로 밥 먹고 내 머리로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지만 마지막 10년, 15년을 병상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의 목표는 다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뭐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대충 먹어도 괜찮아. 어차피 늙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고 담배도 피우셨습니다. 70대 초반이었던 할머니는 5년 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매일 10가지 이상의 약을 먹고 일주일에 여러 번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 건강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말합니다.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다. 성공한 노인들은 이런 전인적 건강을 추구합니다. 운동으로 신체 건강을, 배움과 도전으로 정신 건강을, 좋은 관계로 사회적 건강을 유지합니다. 15번째로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수, 후회 또는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스스로를 처벌하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5세의 정수진 할머니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너무 엄격했고 남편과도 자주 싸웠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나쁜 엄마였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하지만 70세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나를 평생 벌주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부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속죄예요. 할머니는 자신을 용서하고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부터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자식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스스로가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할머니는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비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가 낮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계속 비난하고 벌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우울해지고 관계가 악화되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과거의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준 것을 평생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가족들에게 고생만 시켰어.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모든 즐거움을 거부했고 자식들의 선물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하지만 자식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가 행복하기를 원했고 과거는 이미 용서했고 할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가족 상담을 통해 할아버지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노인들은 자신에게 친절합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즐기고 행복할 권리를 당당히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15가지 말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요즘 젊은 애들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못해. 너무 늦었어. 예전이 좋았어. 나는 병원에 가야 해. 병을 정체성으로 만드는 것. 나는 혼자야.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변할 수 없어. 다 소용없어. 나를 위한 시간은 없어. 나는 기술을 못해. 건강하면 뭐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 말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바로 제한과 포기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스스로를 제한하고 가능성을 포기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말들입니다. 나이, 과거, 환경을 핑계로 현재를 살지 않고 미래를 만들지 않는 말들입니다. 반대로 성공한 노인들이 하는 말들은 어떨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젊은 세대한테 배울 게 많아.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 나는 환자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나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나는 아직 줄 수 있는 게 많아. 나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 매일이 의미 있고 소중해. 나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재미있어.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 말들은 모두 가능성과 성장의 말들입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즐기고,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이래, 나는 못해,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배울 수 있어,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어, 도전은 성장의 기회야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90세에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노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 노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들어보세요. 나는 늙었어. 나는 못해. 너무 늦었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말을 발견하면 즉시 계속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 정말 늙었을까? 정말 못할까? 정말 늦었을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늙었어를 나는 경험이 많아. 나는 못해를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야. 너무 늦었어를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내 인생은 끝났어를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 나는 혼자야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실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성공한 노인들을 관찰하고 본받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노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말을 하나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배우세요.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세요.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새로운 사람에게 인사하기, 이번 주에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이번 달에 새로운 장소 방문하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노인들도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여섯째, 목표를 세우세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모두 세우세요. 이번 달에 이루고 싶은 것, 올해 이루고 싶은 것, 앞으로 5년 동안 이루고 싶은 것. 목표가 있으면 삶의 방향이 생기고 매일이 의미 있어집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었던 아침 식사, 친절했던 이웃의 인사, 따뜻했던 햇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여덟째,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세요.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세요. 좋은 관계는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홉째, 평생 학습자가 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우세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취미. 배움은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열째, 자신의 건강을 돌보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늙는다는 것은 쇠퇴하는 것, 잃어가는 것, 끝나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나이 듦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들에게 나이 듦은 성장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많은 제약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직장에 매일 필요가 없고, 자식들은 독립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제가 만난 87세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워요.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7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요. 이것이 성공한 노인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나이 듦을 제약이 아니라 자유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나는 늙었어라고 말할 것인가? 나는 경험이 많아라고 말할 것인가?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생각할 것인가?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라고 생각할 것인가? 나는 못해라고 포기할 것인가? 나는 배울 수 있어라고 도전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우리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노인들과 그렇지 못한 노인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 비슷한 경제적 수준. 하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차이는 그들이 매일 하는 선택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것인가, 편안한 곳에 머물 것인가, 사람들과 연결될 것인가, 고립될 것인가, 계속 배울 것인가, 배움을 멈출 것인가, 자신을 돌볼 것인가, 자신을 방치할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나중에. 이런 말들은 대부분 실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하기. 배우고 싶었던 것에 대해 검색해보기. 감사일기를 시작하기. 산책 나가기. 부정적인 말 하나를 긍정적인 말로 바꾸기.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20년 전에 시작하지 못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10년 전에 시작하지 못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어제 시작하지 못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언제나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92세의 한 할아버지를 인터뷰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85세에 그림을 시작하셨고 90세에 첫 개인전을 여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85세에 그림을 시작하셨다니 두렵지 않으셨나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웠죠.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며 사는 거였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85세에 그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기쁨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7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캠퍼스 앞에 서는 것이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50대이신가요? 앞으로 30년, 40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60대이신가요? 아직 20년, 30년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70대이신가요? 10년, 20년. 여전히 많은 시간입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산다면 그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80대이신가요? 매일이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성공한 노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활기차고 행복한 노인인가요? 아니면 불평하고 후회하는 노인인가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노인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갇혀 사는 노인인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노인인가요? 아니면 외롭고 고립된 노인인가요? 그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하시나요? 오늘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무엇을 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실천해 보실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하는 말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특히 부정적인 말, 제안하는 말, 포기하는 말을 적어보세요. 일주일 후 그 노트를 보면서 자신의 언어 습관을 확인해 보세요. 둘째, 부정적인 말 3가지를 골라서 그것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 보세요. 셋째, 이번 달에 새로운 것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부, 새로운 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다섯째, 매일 저녁 감사했던 3가지를 생각하거나 적어보세요. 한 달 동안 계속하면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공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15가지 말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이 바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년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짐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성공적인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